역경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경대학은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을 위한 대학입니다. 역경대학은 자연의 법칙과 일치한다는 증거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족적을 남긴 훌륭한 분들이 역경대학을 다 졸업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역경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을 배우고 끈질긴 인내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또 저는 교육자도 아닙니다. 또 더구나 학술가는 더욱더 아닙니다. 다만 저는 23살에 보험 영업 세일즈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20대 대학을 중퇴하고 27살에 보험 세일즈맨으로 최고 자리에 오르셨고 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폴 제이 마이어 회장은 그 젊은 나이에 간단한 100만 불짜리 성공 계획이라고 부르는 그 5단계를 실제 실천하면서 백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100만 불 성공 계획이라고 부르는 그 5단계를 공유하고자 이 역경대학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역경대학을 통해서 지금 능력도 있고 환경도 좋고 또 좋은 시대에 제대로 지금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지만 아이디어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바로 이 개인적 성공 계획이라고 부르는 성공의 5단계를 공유함으로써 정신적 유산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이 유튜브, 가장 좋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고자 유튜브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좀 더 자신 있고 자신감 그리고 또 용기 있고 주위에 혹시 좌절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역경대학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성공하고 인생을 좀 더 자신 있게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 끝에 전구가 발명됐지만 정작 에디슨은 안 되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만 번의 실패를 했죠. 그 실패할 때마다 이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실패의 고통 속에 속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 도전해 봅시다. 시도했는가 실패했는가.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샤뮤엘 베케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혹한 역경,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제 부족한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그래도 개발을 해 온 것이 오늘의 그래도 이렇게 역경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떤 역경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할 일을 다 한 다음 계속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실수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성공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발명의 천재인 보스 캐트링은 시각화의 힘과 목표 설정의 힘을 결정적으로 입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와 내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현관에 아름답고 화려한 새장을 놓아두면 곧 그 새장 안에 새를 기르게 된다는데 $5,000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캐트링이 미리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들 현관에 새장을 걸어두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의 친구들이 현관에 화려한 새장을 관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에겐 묻곤 했습니다. 아주 근사한 새장이군. 그걸 어디서 얻었나?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내 장식가와 함께 가죽 시장에 갔었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둘러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집의 다른 실내 장식과 어울리듯 싶어서 샀다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새는 어디 있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새가 없다네. 아니 죽은 게 아니라 난 새를 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누군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내겐 그것이 그저 새장이 있을 뿐이었네. 그는 새장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새장에 넣을 새를 샀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신의 새장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이런 보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달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어떤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3%가 글로 작성된 글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 세상에 곧장 나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잘 교육받고 똑같이 굳은 결심을 갖고 있는 다른 10%의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첫 번째 집단만큼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의 유일한 차이점은 첫째 집단은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작성하고 있었지만 둘째 집단에 비해서 어느 면에서나 10대 1에서 100대 1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둘째 집단은 최고 집단인 3%가 누리는 성공의 극히 일부분만을 달성할 뿐입니다. 이것이 글로 작성된 목표의 힘입니다. 글로 작성된 목표는 여러분을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혼란에 좌우되지 않게 해줍니다. 조사의 다음 집단은 조사 대상의 60% 이상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이웃사람,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죠. 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목표를 아주 짧은 목표들, 이를테면 다음번 월급 인상이라든가 다음번의 승진들에 한정합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보다는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30%에 이르는 조사 대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전혀 혹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목표는 기껏해야 흐릿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확실한 목표는 기껏해야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목표에는 몇 가지 다른 형태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단기 목표 또는 당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단기 목표는 아주일 또는 하루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목표 설정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단기 목표는 최고 6달까지의 것일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를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서로 그것이 단지 오늘 할 일을 카드에 적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목표 설정의 습관은 다른 모든 습관들과 마찬가지로 개발됩니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 과정을 받아들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목표의 두 번째 형태는 장기 목표 또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장기 목표는 1년이나 5년, 10년, 심지어는 목표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의 경우에는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나타내는 목표입니다. 셋째로 유형의 목표가 있습니다. 유형의 목표는 유형의 필요 및 유형의 요구를 다룹니다. 유형의 필요는 수입이나 이발 혹은 오늘이나 이번 주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간단한 할 일의 목록 등과 같이 필수적인 이발을 말합니다. 유형의 욕구는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고다드는 15살 때 유형의 욕구들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의 목표가 있습니다. 무형의 목표란 유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개인적인 특성들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물질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면적으로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도 목표를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형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특성들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는 일도 그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원한다면 그 목표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합니다. 만일 지금 에베레스트를 등장할 공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글로 쓰십시오. 100개의 나라를 가보고 싶다면 그것을 글로 쓰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글로 쓰십시오. 목표 설정에서 종종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지식과 교양, 논리와 추리를 사용하여 자신이 이 목표를 달성한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판사의 가운을 입혀놓고 난 이것을 할 수 없어라고 판단합니다. 또 잠깐 동안 생각해보고 나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가족 중 아무도 이 일을 하지 못했다.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돈도 없다. 이 일을 할 만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경험도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결국 시도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결정을 합리화해버립니다. 나는 지성인이다. 나는 논리와 추리를 이용했다. 나는 이 일에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글로 쓰십시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말입니다. 바라는 모든 것들을 글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나 방법이나 방식으로든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달성할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꿈을 막아버리는 또 다른 요소는 자신이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영주가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때조차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거부합니다. 기회가 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편이 좋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만일 자리를 옮겨보라는 압력을 받으면 그들은 퇴사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산업심리학자의 집중적인 심리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물속에 빠뜨려 거의 익사할 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책임있는 우자리에 오르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의 권유로 수영 강습을 받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어 직무를 맡아 뛰어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받은 장애로 여러분이 꿈을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왔던 일은 무엇이든 글로 적어야 합니다. 당신이 42살이며 1년에 1,000만 원 이상은 벌어본 적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3천만 원쯤 벌고 싶다고 합시다. 그것을 글로 적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이 현실적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당장 종이를 꺼내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원했던 무엇은 모조리 적으십시오. 한 페이지를 다 썼다면 다른 종이에 쓰십시오. 그 종이도 다 썼다면 다른 종이에 다시 쓰십시오. 이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조리 적는 일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기록한 즉시 그 꿈들을 달성할 계획을 세울 준비를 갖춘 셈입니다. 이러한 꿈 중에서 어떤 것은 빨리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더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꿈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내가 100만 달러짜리 개인적 성공 계획이라고 부르는 5가지 요점, 내가 착수하는 모든 목표를 평가하는 데 이용했던 기준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나서야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목적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했는가? 두 번째는 그것을 달성할 계획과 시간을 정했는가? 불타는 열망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전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저 뜨거운 열정은 있는가? 나 자신과 성공하기 위한 내 능력에 자신이 있는가? 환경과 비판, 남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강철같이 단단한 결심을 했는가? 이 5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세요. 그 일은 과연 내게 가치가 있는가? 나는 필요한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하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추구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건 누가 비난하건 돈이 있건 없건 경험이 부족하건 않건 간에 여러분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췄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표에 이르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춘 것입니다. 설정된 목표가 아무 생각 없이 멋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멀리까지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무주께서 우리들이 이용하도록 세상에 놓아주신 풍요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창고에서 얼마나 많이 꺼내올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질을 가지고 와서 창고에 가서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찻숟가락을 들고 와서 겨우 인생의 단맛만 보고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목표를 갖는다면 거대한 삽을 가지고 창고에 가서 인생의 부와 풍요를 수십 대 트럭 또는 열차 한 줄 가득 실어와 누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고 계획된 목적지로 나갈 때 장애물이나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비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면 됩니다. 조종사는 기술을 180도 돌려 햇빛 나는 좋은 날씨로 되돌아갑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을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과거의 성공과 기쁨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가십시오. 실제로 방향을 바꿔 달려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성공에 대한 기억으로 180도 돌아가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글로 적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기록을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의 길이 순탄하리라고는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자리는 여러분의 정신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허용했던 여러분 자신의 지배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이치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정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부터 일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들을 자산과 부채로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현 위치를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를 목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출발하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대체 동기부여는 어디서 오는가 또는 무엇이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은 곧 여러분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요 이득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무변화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안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단지 테니스가 과거에 해본 유일한 운동이라는 이유로 테니스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판에 박힌 일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어떤 것도 시도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평범에 안주합니다. 그들은 조물주가 그들에게 부여한 막강한 힘을 발휘해 보려는 조절장을 수치를 스스로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고귀한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은하수를 여행하거나 별들 사이를 걷지 못할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려면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의 개인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든 수십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적으면 됩니다. 목표는 글로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꿈을 적어 내려간다면 사실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목표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이 일은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며 그런 다음 렌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여 갈수록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목표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 이번 주에 할 일을 결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매우 신중하게 세부상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현실적이고 적합하고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꿈을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과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낱낱이 적어나가거나 꿈을 작성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글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할 일을 적어둘 땐 전적으로 현실적이 돼야 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1년에 3천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한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3천만 원을 벌고 싶다 할 때 그 말에 잘못된 있는 유일한 경우는 여러분이 현재 25살이고 작년에 500만 원쯤 벌었는데 올해 수천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할 때뿐입니다. 활동의 기초가 될 만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25살이면 현재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현실적인 목표는 600만 원입니다. 그것도 20% 증가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글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철판에 색을 넣을 것은 아닙니다. 종이에 적힐 따름입니다. 종이는 싸기 때문에 잘못이다면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목표를 6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1, 4분기에 2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의 목표는 800만 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면서 목표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2m 30cm를 넘는 높이뛰기 챔피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약 30cm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목대를 조금씩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한 번에 단 2cm나 1cm, 심지어는 0.5cm씩 올립니다.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눈에 보이는 한계에 기초합니다. 현실적인 것 외의 목표는
또한 모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목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체계에 맞이하고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표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목표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격 변화 표합니다. 갖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달성하기를 원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태도와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란 생각의 습관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데 필요한 일은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보다 다짐에 의해서, 다시 말해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그러한 사고방식이 이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신조도 다짐입니다. 보이스카우트 세학도 다짐입니다. 경험도 다짐입니다. 성경 구절도 다짐입니다. 부정적인 태도와 방해를 받고 있다면 긍정적인 다짐을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마음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계획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시간 안에 여러분은 그러한 다짐들이 여러분의 오래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줌으로써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 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에서 풍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킬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따금 자신들의 꿈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죠? 샤워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또는 어떤 사교적인 모임 같은 데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을 취할 단계가 되면 다리 뻗고 잠자리 들고 있고 말합니다. 대체로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무사 안일의 무덤에 남아있기로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무덤은 그들이 들락거리며 사는 장소가 되겠죠.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20살에 죽고 70세에 묻히다. 평생 살아본 적도 없이 존재하기만 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마치고 졸업장을 받은 다음 인사과 어딘가에는 서류 봉투에 처리진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한두 번 이러한 딱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요. 이런 일은 우리가 정신적인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우리는 부모에 정신적으로 주입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정신적인 주의입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서 자랄 때 몇몇 일본 소년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들의 가족은 본사이 나무라는 약 60cm쯤 되는 작은 나무를 길렀습니다. 나는 그 나무를 기르는 과정에 매료됐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나무를 파내서 뿌리를 잘라내고 꼭대기도 잘라냅니다. 자,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양쪽 끝을 잘라낸다면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플로리다의 에코 마리나에서 행한 실험에 대해 들어보실 수 있는지요? 마이애미 대학의 두 과학자가 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유리 감마기로 막고 한쪽에는 스페인 고등어, 다른 한쪽에는 창꼬치를 넣습니다. 창꼬치는 유리판을 들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창꼬치는 주둥이로 유리판을 들이받고 또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창꼬치는 주둥이로 유리판을 들이받고 또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창꼬치는 그런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유리 감마기를 제거했어도 창꼬치는 여전히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여자의 발은 자가에 아름답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구하는데도 어린 소녀의 발을 싸매곤 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여자의 발은 자가에 아름답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구하되는데도 어린 소녀의 발을 싸매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획일적인 틀에 맞도록 가르치고 획일적인 방법에 따르도록 가르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싸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학교를 나와 직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미 다른 모든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 행진하도록 정신적인 주의를 받은 셈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성공의 한계로 간주하는 모든 장벽이나 한도, 일정 스케줄, 우리의 상상력과 낮은 자아 이미지가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벽이나 제한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TV 서커스 코끼리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어른 코끼리는 작은 말뚝에 가벼운 줄로 매여 있는 반면 아기 코끼리는 땅에 박힌 2m짜리 쇠말뚝에 수선을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대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코끼리는 아무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코끼리는 이미 수년 동안 사슬에 묶여 움직이지 않도록 정식적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든 발이 묶여 있기만 하면 아무데로도 갈 수 없다고 자동적으로 믿게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식적인 주입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되고 맙니다. 언젠가 미국 시카고의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떤 마을이 물의 부족을 줄이려고 저수지를 세운 지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물을 공급할 대대적인 새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물을 관리하는 세계의 주요 밸브가 완전히 틀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못 믿을 일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 인생의 주요 밸브들이 단지 절반밖에 틀어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밸브들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보기를 들으면서 끝마치곤 했습니다. 30cm 깊이의 어항에 약 3cm 정도 물을 넣고는 그 안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 아래에 버너를 설치합니다. 이 보기는 사람과 꼭 들어맞습니다. 버너에 불을 붙이고 아주 작게 조금씩 조절하면 온도는 아주 서서히 올라갑니다. 개구리는 한 번에 1m에서 1m 반 정도 뛰어오를 수 있는데 그러나 개구리는 끓는 물 속에서 죽을 때까지 어항 속에 앉아 스튜가 되고 맙니다. 개구리를 튀어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십니까? 그저 그 어항을 닥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당장 튀어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화된 목표 설정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좌절을 걱정하지 않도록 미루는 버릇을 없애줍니다. 여러분은 행동하도록 추진시켜주는 바로 어항을 탁 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랄프 waldo 에머슨 자립에 나오는 아름다운 생각이 있습니다. 술 주정꾼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술 주정꾼을 거리에서 붙잡아 공작의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힌 다음 공작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침에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그를 공작처럼 성대하게 대접했고 그가 제정신이 아닐 만큼 완전히 취했었던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이승에서는 의식이 없는 술주정꾼처럼 이따금 정신을 차리면 자신이 이성을 사용하여 자기가 진짜 왕자라고 믿곤 한다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후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다 고귀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돌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돌진하라. 이것이 곧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태도에 비추어 정보와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부정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면 귀에 들리는 어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아니오라는 큰 소리가 잠재의식으로부터 소리에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오가 조금 작아집니다. 다음번에는 아니오가 좀 더 작아지고
그 다음번엔 아니오가 더욱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니오를 떨쳐내고 네라는 작은 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뇌세척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엇이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만드는 정신의 주입 과정입니다. 이와 똑같은 과정이 새롭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주입함으로써 우리를 묶고 있는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장애물을 부수고 원하는 것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의 장애물을 부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미리부터 막고 있는 방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가 하면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주목할 수 있는가 하면 문제에 부딪혀 꿈을 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더 과감히 해내리는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통하여 달려들거나 악수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의식도 없이 편지를 쓰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불가사의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생각이 필요하면 생각을 여러분 자신에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능력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성향과 현재의 능력 사이의 모순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다 나은 청취자가 됨에 따라 여러분의 말과 억양과 행동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되며 오해받는 일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판단을 고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충고를 받기 위해 여러분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와 판단력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통찰력과 직관과 상상력과 시각화 능력은 갈수록 성장하며 여러분보다 나은 창조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평소에는 무한했던 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불씨를 만들며 불을 피우고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지적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에서 긍정의 힘들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그 이익들에 주목하십시오. 목표 설정에 이루은 모든 경험들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시작됩니다. 처음 그 일을 시도할 때 정신적 주입을 받은 여러분은 반사작용은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을 주입해 간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마침내 그것들을 받아들여 신뢰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목표 설정에 진정한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 자동 조종 장치를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동력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한 신호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은빛 날개로 높이 날아오리라는 예감이 든다. 성취의 꿈과 놀라운 일들, 어느 하늘 아래 어디에서 당신의 운명에 도전할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그것이 고귀한 것이라는 것만 알 뿐, 당신이 위대해지리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